어제 저녁 7시, 70세의 김영수 씨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잔액은 8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세로 15억 원이 넘습니다. 종이 위에는 억대 부자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김치 한 통뿐입니다.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15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우스 푸어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집값은 수억 원인데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이 부족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해도 생활비가 부족해도 당장 쓸 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동산을 신봉했습니다.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돈은 모두 부동산에 넣었습니다. 집 한 채로 시작해서 두 채, 세 채를 늘렸습니다. 종이 위의 자산은 불어났지만 정작 손에 쥔 현금은 없었습니다. 68세의 박정숙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 씨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의 상가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10억 원, 상가는 5억 원입니다. 합치면 15억 원의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1,000만 원도 없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박 씨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 5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입니다. 합쳐서 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가 30만 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한 달 평균 40만 원입니다. 수입의 대부분이 집 유지비로 나갑니다.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 씨는 매달 적자입니다. 모자란 돈은 통장에서 뺏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듭니다. 몇 달 후면 바닥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억 원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생활비가 없어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팔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도 즉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긴급한 일이 생겨도 속수무책입니다. 72세의 최영수 씨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최 씨는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세 20억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장에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0억짜리 집이 있지만 당장 팔 수도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자녀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최 씨는 회복 후 깊이 반성했습니다. 20억 원의 자산가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동산만으로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 시니어의 평균 자산 중 86%가 부동산입니다. 현금과 금융자산은 14%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평균이 부동산 50%, 금융자산 50%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은 궁핍합니다. 병원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고 과일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합니다. 하우스 푸어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거주가 보장되고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67세의 이순자 씨가 주택연금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40만 원뿐이었습니다. 생활이 바듯했습니다. 고민 끝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190만 원입니다.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마음 편히 다니고 가끔 외식도 즐깁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현금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보장입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계속 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약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사망 후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적어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리츠 투자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한 후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여러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의 김철수 씨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에 상가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세 1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건물 수리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버거웠습니다. 김 씨는 과감하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10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그중 5억은 안전한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연 배당률이 5%였습니다. 1년에 2,5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로 치면 2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5억은 은행 예금과 채권에 분산했습니다. 비상금으로 3억을 예금에 넣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2억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리츠 배당과 이자 수익을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300만 원입니다. 김 씨는 이제 여유롭게 삽니다. 건물 관리 걱정도 없고 세입자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다운사이징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면 생활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노후에는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작고 관리하기 편한 집이 더 좋습니다. 68세의 한명희 씨가 다운사이징으로 성공했습니다. 한 씨는 강남 40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시세 15억 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부부만 남았습니다. 넓은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청소도 힘들고 관리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씨는 강남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2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는 5억 원이었습니다. 차액 10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5억은 예금에, 3억은 배당주에, 2억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월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400만 원입니다. 두 부부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작은 집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관리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삶의 질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영모기질원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하지만 민간은행에서 운영합니다. 주택연금보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71세의 조영희 씨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최 씨는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세 20억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가 1억 원이었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장에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0억짜리 집이 있지만 당장 팔 수도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자녀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최 씨는 회복 후 깊이 반성했습니다. 20억 원의 자산가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동산만으로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 시니어의 평균 자산 중 86%가 부동산입니다. 현금과 금융자산은 14%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평균이 부동산 50%, 금융자산 50%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은 궁핍합니다. 병원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고 과일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합니다. 하우스 푸어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거주가 보장되고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67세의 이순자 씨가 주택연금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40만 원뿐이었습니다. 생활이 바듯했습니다. 고민 끝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190만 원입니다.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마음 편히 다니고 가끔 외식도 즐깁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현금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보장입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계속 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약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사망 후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적어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리츠 투자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한 후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여러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의 김철수 씨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에 상가 2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세 1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건물 수리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버거웠습니다. 김 씨는 과감하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10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그중 5억은 안전한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연 배당률이 5%였습니다. 1년에 2,5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로 치면 2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5억은 은행 예금과 채권에 분산했습니다. 비상금으로 3억을 예금에 넣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2억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리츠 배당과 이자 수익을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